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준비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금 애기들 다 재우고 새벽입니다. 조금 자고 일어난 다음에 시작했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1차 집필 시크릿 노트입니다. 먼저 물리 변화에 대해서 했는데요. 물리 변화는 특히 그 중에서도 앙금 생성에 대해서 주안점을 둘 겁니다. 앙금 생성은 반응물이 재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물이 되는데 생성물들이 이온화되지 않고 생성물 밑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반응물이 이렇게 맑은 액체였다면 생성물은 앙금 반응에서는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앙금 생성 반응은 대표적인 화학 변화의 한 종류고요. 연소하고 비슷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연소는 무엇이냐? 탈 물질이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열과 빛을 내서 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전에 없었던 물질들이 많이 생기는 게 연소. 연소는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반응물과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이죠. 연소는 특이하게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비가 반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루어진 수업은 평가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니까 기존의 수업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개념 설명은 차근차근 하지 않을 거니까요. 시험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주변의 개념들을 이렇게 다시 필요한 것만 편집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화학분의 가장 큰 특징은 분자의 변화죠. 예를 들면은 원자 배열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변화하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쓰면은 물리 변화의 그것이죠. 물리 변화가 아니고 물질의 변화로 해야 되겠네요. 물질 변화. 물질 변화의 종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금씩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화학 또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화학 반응식입니다. 이 화학 반응식은 2학년 때 배운 것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전자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런 것들 간략하게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면은 분자 모형이랑 한꺼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자, 예를 들면은 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쓰면 CH4예요. 플러스 O2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했더니 2H2O가 됐어요. 근데 여기를 개수를 보니까 여기에 요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앞에도 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앞에는 요 앞에 있는 요 분자의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만 그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한다면 C와 이렇게, 그리고 O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개수를 따져보면 됩니다. C가 몇 개였죠? 탄소, 그리고 수소가 4개, 그리고 산소가 4개였습니다. 뭐냐면 반응물의 원자 개수예요.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들을 보면은 탄소가 2개, 그리고 수소가 2 곱하기 2 해서 4개, 그리고 산소가 2개 더하기 2 해가지고 4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꾸려졌네요. 뭐가요? 생성물이요.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꾸릴 때 얘를 아셔야 됩니다. 요 원자 종류와 맞아야 돼요. 원자의 종류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잘 본다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연장선상에서 한번 문제를 한번 더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있어요. 물은 액체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낸 것들이에요. 액체니까 자유롭게 떠다니겠죠, 그죠?
얘가 온도가 낮아져서 그래서 얼음이 돼버린다면 얘는 뭐 분자 달라진 거는 분자 간격이죠. 그래서 일정하게 변하니까 우리는 얘를 물 변화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분해를 해줘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요 아이들과 그리고 요 아이들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자와 분자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고유의 성질을 잃게 되는 거죠. 성질을 이렇게 고유의 성질을 잃고 분자가 재배열되는 것을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죠. 화학 변화다. 이렇게 그러면 뭐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들이 재배열돼서 성질을 변했냐, 성질이 그리고 분자 간격이 변해서 그냥 상태만 바뀌느냐,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겁니다. 다음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연관지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질량 법칙 그리고 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여기를 설명을 시작하죠. 하나는 뚜껑으로 분자들의 움직임을 막았고 얘는 뚜껑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기체 물 분자들은 얘를 뭐 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 분자들은 요 뚜껑이 없는 데는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얘를 뭐라고 할까요? 여기 표면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 우린 얘를 증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양이 줄어들겠죠. 양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기화돼서 날아갔으니까요. 그죠? 하지만 여기는 양이 변화가 왜냐하면 기체 분자들이 날아가고 싶어도 증발은 일어나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쌓이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여기에 상대 습도 같은 것들이 높아지겠죠. 그럼 뭐가 생기죠? 여기서는 응결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응결. 왜냐하면 수증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얘는 단순하게 비교해 봤지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저울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연소시켜요. 그러면 요만큼 되겠죠. 그죠?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게가 감소했어요. 볼까요? 이중으로 수증기가 증기 확산. 그래서 결합분 산소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들이 바깥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남아 있는 거는 고체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통제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통제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가장 큰 거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질량이 보존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상자 안에서 연소가 이루어졌다면 여기 안에 많은 것들이 떠다니겠죠. 질량이 보존되는 거다. 개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위에서 화학식에 쓸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크릿 노트 특성상 한 장으로 나갔으면 해서요. 그래서 페이지를 좀 아껴 쓰겠습니다. 보긴 좀 나쁠 거예요. 알아서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강의는 첫 페이지와 둘째 페이지로 이렇게 상하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편집하기가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이해해주세요. 자, 얘는 앙금 법칙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질산납과 아이오딘과 칼륨의 결합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B 플러스 2K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아이오딘과 납. 자, 근데 얘는 일정한 양만 결합해서 앙금이 생성돼요. 그래서 요 비율과 요 비율이 맞아야 돼요. 얘는 정해져 있는데 얘를 이만큼만 넣었어요. 그러면 앙금은 요거에 맞춰서 이만큼만 돼요. 근데 얘 양을 이만큼 늘렸어요. 그러면 그 비율에 맞게 뭐 1대1이라고 한다면 이만큼만 생성되겠죠. 근데 얘를 이만큼을 늘려도 결론은 이 아이에 맞춰서 앙금의 양이 라는 거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뭐냐면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일정한 만들어 거죠. 1대1의 일정 성분 비에 만들어서 1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1이고 얘를 2 투입해도 결국 반응하는 거는 요 반밖에 반응하지 않아서 1일 때 3을 갖다 줘도 결국 반응하는 건 얘밖에 없어서 1이 만들어진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면 늘려갔을 때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5번째 법칙입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 뭐냐면 얘는 BB가 성립된다 라는 거죠. 뭐예요? 암모니아 NH3 얘는 뭐냐면 1대 3대 1이겠죠. 그래서 굳이 따져보자면 질소 한 문장 N2 이렇게 플러스 그리고 결합한 걸 보면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수가 그러면 배에 있는 숫자들을 모집해 보면 1, 2, 1대 3대 성립이 된다. 얘가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온으로 했다면 지금은 분자 상태로 한다는 거죠. 다음 에너지에 그래서 좀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 열들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주변에서 열을 주변 온도가 하강 반응을 우리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양쪽은 뭐 에너지겠죠? 에너지 그래서 되는 반응도 있어요. 얘를 우리는 발열 반응 불태워서 주변은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죠. 주변 온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흡열 반응은 주로 차가워지게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냉매 같은 것들 그리고 발열 반응은 손난로 뜨거워지는 것들 전투 식량에 들어가는 연료들 그런 것들 타는 부분 다 발열 반응이겠죠. 연소 같은 것들 이거 잘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대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대기는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말합니다. 얘를 체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질소고요. 78% 정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산소죠. 그래서 20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질소고 질소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다 라고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질소와 산소 생명체를 구성하고 과자에 들어가 있죠. 생물들이 죽고 없어지고 하면서 다질들이 대부분 질소이기 때문에 증발해 버리는 거죠. 얘는 언제 쓸까요? 호흡에 쓰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물질에 산소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대기권은 몇 킬로요? 1000km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구간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어디서까지 숨 쉴 수 있냐면 우리는 4가지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륙권, 성축 그리고 중간권입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를 본다면 Y축을 고도로 했을 때 대륙권은 11km밖에 안 돼요. 그 이상 가면은 공기가 별로 없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권은 온도로 했을 때 온도가 대략적인 패턴입니다. 상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곳은 대륙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얘는 가장 큰 원인은 얘입니다. 대륙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얘는 얘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 오존층.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구간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없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고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자, 오존층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가 오존층 때문이죠. 대기가 안정합니다. 대기 안정. 그거에 비해 대류가 잦고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가 얘는 불안정합니다. 되는 거죠. 중간권은 유성 그리고 열권은 오로라.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태양과 가까이 있어서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층 일단 복사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복사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해주는 물질이 없어도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현상, 얘를 매질 없이 열 전달하는 우리는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태양 복사 같은 복사는 매질이 없어도 열이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왔다가 튕겨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구가 열을 복사하는 거를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지구에서도 복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대기층이 있어서 맞고 튕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열이 맞고 튕기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요 안에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온실효과의 것들은 이렇게 튕겨올 만한 질량과 밀도가 큰 기체겠죠. 밀도가 큰 기체. 많이 나오는 게 CO, 일산화탄소, 기타 등등 많겠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스 정도, 일단 30%는 튕겨져 나가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정도 되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에 비해서 되는데 얘가 다 나가야 되는 대기권에서 막 다시 튕겨서 지구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 근데 이게 과해지면은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수증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증기,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은 수증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기에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동하냐? 일단 커다란 틀을 아셔야 됩니다. 지구가 있으면 0도와 또 60도 이렇게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린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30도, 60도 이렇게 했을 때 방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고위도는 에너지가,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옆으로 돌아와서 여기는 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열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냉기가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기상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일단 전반부 강의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